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워낙 길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다 보니까 제가 벌써 채굴한 지 2017년도부터 2017년, 18년, 19년, 29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9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랄까 요즘 느끼는 게 참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잘못된 교육과 세뇌와 선동을 당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투자라든지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9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물론 채굴 관련 쪽으로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 채굴을 할 때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굴을 하면서 채굴 투자를 못하거나 코인 투자를 방관만 하시는 분들과 채굴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성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성향은 뻔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은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은 있겠죠. 이 코인이나 채굴에 관한 거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을 못하는 거죠. 한 5년 전부터 카톡으로 상담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댓글로 혹은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채굴은 그거 도박이 아니냐,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굴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도 도박성이 있습니다. 이 도박성이라는 게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하거나 뭐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를 하면서 도박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만큼 준비를 해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냥 그건 도박성이다, 망할 수도 있다라면서 안 되는 방향만 주구장창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안 될 수 있는 방법만 자꾸 찾는 겁니다. 채굴을 시작했는데 기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채굴을 시작했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하냐, 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코인을 샀는데 이 코인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 외에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까지 관심은 있지만 시작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지?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을 한 시간 더 자거나 차라리 헬스장 가서 운동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왜 이런 대화도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채굴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코인 투자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더리움 500만 이상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은 갈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제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코인이나 그 외의 자산들, 아파트나 주식, 금 이런 것들도 오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떡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오를 이유가 필요한 건데, 무작정 지금 뭐 한 달 기다리는데 안 올랐다, 뭐 1년 기다리는데 안 올랐다. 1년은 저희 100세 시대에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면 제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좀 지우긴 하는데, 그런 댓글들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KBS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쇼츠로 KBS에서 잘라서 올렸더라고요. 얘들은 뭐 방송국 놈들이라서 안 좋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댓글들이 1400개나 달렸던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 그냥 틀에 갇혀서 사는 분들, 월급 받고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든 그 월급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새로운 게 보이고 좀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좀 이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투자를 잘하고 채굴을 잘하고 그 외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도전의식이 강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는 겁니다. 만약에 채굴을 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코인이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든 버텨서 다시 코인이 올랐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혹은 자기 사업을 점점 확장을 하고 직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은 확실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1년, 2년 만에 투자했던 금액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못하고 방관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만에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손실을 본 게 좀 많지만 제 생각대로 계속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해라고 강요는 안 했지만 이것 좀 해보면 어떨까요? 뭐 하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오면 한 몇 년 정도 다른 사업 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22년도 이럴 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재미를 보셨죠. 물론 결과가 좋으니까 저렇게 말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뭐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데 그래도 10만 원 있고 100만 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정도 돈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1억 7천이 넘었는데 비트코인 못 사겠네? 과연 1억 7천이 끝일까요? 답답합니다. 지금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급여는 동결이고 그 급여 값어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겁니다. 왜냐? 뭐 주유소 가도 기름이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커피숍 가도 뭐 아직 뭐 1000몇백 원짜리 커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면 진짜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민들 보고 채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 시장이나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 주식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외에 굵직한 기업들의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 혹은 금도 저도 투자를 했다가 한번 팔았지만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다른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미래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보면 새로운 채굴기가 또 나왔거든요. 새로운 코인에 대해서 채굴기가 새로 나왔고 근데 저것도 채굴기가 실물로 나와서 시장에 퍼지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저 기계는 깡통이 되겠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제 생각으로는 돈을 못 벌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똑똑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인드 싸움입니다. 마인드.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버티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까지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 역시 작은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작은 나라에서 바둥바둥 살지만 우리가 모르는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진짜 우리 상상 이상으로 이런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나 채굴 같은 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채굴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보시겠죠? 채굴 쪽에도 사기꾼들도 많고 코인 쪽에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시장에서 제가 9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는 그만큼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손님이 저를 통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라고 목에 칼을 댄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고 저희를 못 믿는다고 기계를 반환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한이 2달이 남았지만 기계 반환 요청을 하셨길래 기계를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했다, 다시 기계를 줄 테니까 다시 가동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의심을 했고 그동안 계속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런 사기꾼 취급을 당하니까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미 한번 철수된 기계는 다시 세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소송을 걸더군요. 민사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 내라고 소송을 걸던데 2주 전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소송도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제가 소송을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기겠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저는 사기칠 생각도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호사비 청구 소송을 다시 넣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지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댓글로 어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또 채굴이나 코인 시장에 이런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뭘 잘못 투자했다가 돈을 못 받거나 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귀인이랑 사기꾼을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귀인을 만났을 때랑 사기꾼을 만났을 때랑 그 사람이 나오는 도파민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사기인지 귀인인지 모르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 그랬었고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만날 때 이제는 정말 주의를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굴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혹은 제 주위에 돈 번 사람처럼 채굴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한 대라도 어떻게든 위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떻게든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미팅을 자꾸 하고 있고 공장에 한켠에 채굴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채굴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유튜브로 뭐라고 상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공장을 갖고 있다, 내가 법인 사업이 있다, 이런 분들은 채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이 채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괜찮습니다. 저도 개인으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창회 때 친구들이 몇 년 전에 네 말 들을 걸 이렇게 하던 이야기를 하던데 뭐 지나간 일을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많을 겁니다. 기회가 더 남아있고 비트코인이 2040년도까지 채굴이 되고 그게 채굴이 끝난다고 해도 다른 방향의 채굴들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코인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떻게든 다 갚아드릴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죠? 그냥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다 보니까 뭐 이게 영상이 되겠나 싶지만 이런 식의 영상,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영상들을 간혹 한 번씩 찍어 올리겠습니다. 주제만 정해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거려서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면 되니까 저를 만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어떤 주제를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요즘 채굴 관련 내용들은 전용 기계로 채굴하다 보니까 컨텐츠화 할 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픽카드로 채굴할 때는 그래픽카드 조립도 하고 박스도 던지고 메인보드도 뭐 하고 파워도 하고 막 조립하고 세팅하고 이런 게 볼거리가 많았는데 전용 기계로 채굴을 하니까 IP만 연결하면 채굴이 돼서 특별히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조금 자주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어차피 연락 오실 분들은 다 연락이 오고 소통하고 있어서 영상을 자주 올리는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텐데 가지고 계신 자산들을 상승하는 자산으로 잘 옮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